파트 C 플랫에 문제 있잖아요. 그럼 노래할 때는 이게 더 떨어지거든요. 음정이 더 빨리 고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왜요? 박자도 복잡해지죠. 막 음정도 왔다 갔다 하죠. 가사가 붙잖아. 가사가 붙으니까 압력이 이렇게 중압감이 이렇게 눌러내리는 힘이 더 강해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소리를 분사 그냥 발성하면은 그냥 이렇게 내면 되지만 뭔가 발음이 걸린다라는 거는 실제로 혀가 굴려지고 입이 뭐 다물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압력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위로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눌리니까 음역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C 플랫에 발성적으로 피치 브레이크가 온다 하면 노래할 때는 뭐 라, 솔, 샵, 솔까지도 요런 때도 어려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피치 브레이크를 일단 해결하면은 노래할 때도 문제가 안 생기는, 그리고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게 내 피치 브레이크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한 C 플랫 정도가 내가 발성적으로 피치 브레이크니까 그 밑에 언저리 애들에서 가사가 걸리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압력이 가중되니까 내가 압력을 밀어내는 힘을 더 강하게 써줘야 돼요. 테크닉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노래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솔, 샵, 라는 생각 없이 노래를 하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혼자서 막 연습할 때는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아무도 안 보니까 한번 질러봐야지 이러면서 지르면서 어디를 타겟팅해요? 보통 앞을 타겟팅해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면 어쨌든 눌리고 하니까 하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눌린다라는 건 방향이 어디예요? 보통 밑이죠. 눌린다, 밑이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 때문에 약간 좀 같이 있을 때는 긴장이 되고 떨려요. 그러면은 소리는 뒤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 밑으로 떨어지거나 뒤로 들어가거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약간 보너스 드리자면 뒤를 써도 괜찮은 경우는 가성. 근데 성악은 뒤를 써도 뒤를 쓰면서도 좀 돌려내고 뒤를 쓰면서도 좀 돌려내고 해야 되는데, 실용음악 파트, 우리는 혼용 파트니까 이런 거 여러분 구분해서 잘 알아둬야 돼요. 혼용 파트는 뒤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날리는 소리 나게 냅두면 되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요나 팝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가성으로 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안 나요. 가성으로 돌리면 안 되는데 자꾸 가성을 써요 하는 경우는 봐요. 본인이 뒤로 썼다라는 걸 의미하고, 음정이 안 올라가고 했을 때는 밑으로 갔겠죠. 요런 방향이 됐으니까 안 났다는 건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해서 혼자서 열심히 불러보려고 할 때는 질렀을 때 보통 어디를 간다? 앞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웃긴 게 중압감을 받을 때로 다 받았어요. 발음이나 이런 요소 때문에. 그러면서 지르니까 이렇게 슈팅이 돼요. 어때요? 여기는 앞이지만 플러스 밑 섞여있죠. 근데 솔, 샵, 라는 무조건 타겟팅이 앞 플러스 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냥 일단 내거든요. 그러면 발음 받아서 밑으로 앞으로 가든지 그냥 앞으로 가요. 근데 솔, 샵, 라는 절대 위쪽 타겟팅이 안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 연습할 때는 약간 보면서 연습해야 돼요. 그럼 뒤로 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쓰면 가성이랑,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앞으로 질러내는 소리들은 어쨌든 강한 소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뭐 성악이면 더 강한 소리가 날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보컬 파트나 일반 혼용 파트에서는 가성인 것 같으면서도 진성인 것 같은, 흔히 얘기하는 잘못된 용어이긴 하지만 반가성 혹은 믹스드 보이스, 정확한 용어로는 믹스드 보이스가 이렇게 쓰면 나게 되는 거죠. 나얼이나 이수 같은 노래 잘하는 전성기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발성을 많이 썼어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려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질러내죠. 안 나죠. 저 목소리는 뭐지? 카피하려고 이렇게 쓰죠. 안 나죠.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감각을 제가 익혀드리고, 성악 소리는 성악 소리로 따로 존재해요. 구성이라고 표현하죠. 진성은 이런 게 진성이고, 이게 성악 소리고 완전 달라요. 이거 다 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성은 보다 약간 힘이 없는 소리, 혹은 가성도 어쨌든 높아져서 가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가성도 높아지면 힘이 붙어버려서 그게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두성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높은 음에 가면은 모든 파트가 만나요. 왜냐면 높은 음에서 어쩔 수 없이 가성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진성으로 한계가 생겨버리니까. 근데 진성의 요소를 조금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진성으로 봐줘요. 실용음악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근데 초고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런 컬러를 못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 공명의 사운드로서 우리가 그냥 음정을 인식하는 그 단계의 초고음에서는 모든 파트가 만나요. 그때 우리가 쓰는 그 발성을 통칭해서 두성,
이라고 하는데 그 성질을 낮은 음까지도 우리는 적용을 하는 것이 성악이다. 바람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성의 성질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두성으로 넘어가면 이런 쌕쌕거리는 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어디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다 듣고 있거든요. 오로지 저는 그걸 청각으로 파악을 해요. 본인 소리를 본인이 듣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남들 소리를 들었을 때도 저 소리는 어디로 슈팅이 가고 있다? 얼마만큼 갔다? 혹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위로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앞으로 위로 간 소리랑 여러분 앞으로 위로 갔는데 여기까지 간 소리랑 소리 똑같을 것 같아요? 또 달라요. 진동값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소리를 내는 것과 50명, 100명 모이는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과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은 맞는데 거리감이 안 나오면 또 다른 소리가 나요. 못 내는, 못 부르는 노래가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은. 음역상. 그것만 안다는 것도 얼마나 해피해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나서 오히려 막 발성이 뚫리신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요? 이것 때문에. 네. 못 부르는 노래, 한국 노래 중에 없는데요?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하면서 이제 개인 지도를 또 추가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선생님 그러네요. 본인 3옥타브 미까지인가? 미인가? 레셔까지인가 냈거든요. 한동근 노래 그대라는 사치가 제가 알기로는 렌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높은 음이. 그거보다 더 높은 음 냈거든요. 방향은 그래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일단 올라온 거예요. 에너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잘해요.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좀 움직이세요. 근데 여러분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은 거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응차 하긴 하는데 너무 조금씩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못하겠는데 하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응차 하다가 자 여러분 요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음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더 못 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만 내시니까 이제 소리가 올라갈수록 이렇게만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막혀 들어가요. 오히려 나는 아까는 요렇게는 갔는데 들어가다가 다 이제 지쳐버리신 거예요. 나오는 소리가 없어요. 뒤로 가서 그냥 다 막힌 거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선생님의 특징이고 저는 한 사람마다 그림 그리라면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과 음 사이의 간격도 그리려면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방향성, 움직이는 방향성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이쯤 이제 2옥타브로 넘어갈랑 말랑하는 그 다리에서 가성으로 뒤집어지시던지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폐쇄가 들어가요. 이렇게 폐쇄를 시켜요. 근데 그때 보면 선생님 진짜 혀가 볼록볼록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폐쇄시켜요. 네. 선생님은 폐쇄형의 성향이 있으세요. 노래를 하실 때. 따라라라라 높은 음을 향하면 사람이 더 뭔가 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근데 선생님은 이제 더 숨고 막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좀 많이 소심하게 내성적.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더 적극적이어야 될 때 조금 도망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음정이 좀 높아진다 싶으면은 일부러 더 오픈형으로, 왜냐면 난 폐쇄형이니까 오픈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픈형들한테는 더 오픈형을 요구하면은 되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혀가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올라오니까 안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혀를 내리죠.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올라오는 거를 안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소리가. 여러분, 신체에서 내가 뭔가를 방향성을 밑으로 잡아놨다. 그러면 소리의 방향성도 그와 같이 밑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럼 내가 추구하는 베팅을 하는 방식과는 또 다른 방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점이 없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이거예요. 혀 내려라. 혀뿌리 내려라. 아니 올라오니까 안 올라오게 해야지. 근데 그거를 내려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소리가 쓸데없이 두꺼워지고 소리를 더 써야 되는 2옥타브, 3옥타브가 훨씬 더 껄끄러워져요. 안 나오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자,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호흡에 대한 거는 좀 난제예요, 모두에게. 왜 추상적이니까. 자, 근데 그 난제인 것을 심플하게 우리 또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 지금 다 숨 마시면서 잘 앉아있죠? 호흡에 문제 없어요. 네, 호흡에 문제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안 하거나 까먹거나 이런 게 문제겠죠. 평상시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혀 올라오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호흡을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지금 아예 호흡을 제대로 그냥 안 하고 있어요. 평상시만큼도 소리를 내는 순간에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만 하자. 기본만. 그거 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린 좀 더 지금 아웃풋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더 쓰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폐쇄 뭐예요? 샤터 내린 거잖아요. 안 한다. 근데 선생님도 하는 방향성으로 더 진보를 해야 돼요. 나 간다. 나 더 한다. 좀 더 내볼까? 이렇게. 이거를 오늘 같이 할 거예요. 사운드가 우리 앉아서 했기 때문에 이 사운드 저 믿지 않아요. 어차피 두 분 다 소리 이 사운드 본인들 거 아니거든요. 볼륨이 이거보단 커요. 그리고 커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볼륨 테스트까지 제가 그거 끌어올리는 것까지 할 거예요. 조금 아쉽거든요. 승성님도 여기서 이제 보이스 텐션이 그러니까 볼륨감, 탱글탱글, 또롱또롱 네, 그런 음색 컬러를 더해야 돼요. 그게 아웃풋.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진폭이 넓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리감이 안 나와서 소리가 작고 아쉽고 고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음은요 무조건 일정 거리감이 나와야 돼요. 1번 절대값 방향성이 맞아야 돼요. 웃긴 거는 삑삑거리는 소리라도요 방향성이 맞잖아요. 고음이 다 나요. 삑삑거려도. 그래서 1번은 못 빠져요. 방향성이 1번이고요. 2번은 그 방향성에 맞게 거리감이 나와야지 듣기 좋은 혹은 뭐 어쨌든 뭐 사람들에게 또한 감정적인 전달이 되는 게 나와요. 1번이 방향성. 방향성 빠지고 거리감만 나온다? 방향성 틀렸는데 뭐 빽빽 질러봤자 뭐예요? 방향성에 의한 거리감. Quando sono sola sogno all'orizzonte mancano le parole. Sì, lo so che non c'è luce in una stanza quando manca il sole.